네. 노인인력개발원의 우리 김미곤 예. 원장님. 앞에서 이미 우리가 노인에 대한 최악의 자살률, 빈곤율 다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슈가 된 거는 작년에 국감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원장님 답변하셨어요. 제가 그 3년 전에 일단 노인에 방문했을 때 5가지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노인을 위해서. 그 중에 인력하고 관계되는 게 주말 노인 사원제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십시오. PPT.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한 바 있고 주무부처와 협의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대한노인회에서 많은 예. 주장을 하셔서 대한노인회 간부들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근데 주무부처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연민석 정책관님, 염 정책관님 안 계셔요? 제가 지역에서 노인정이나 경로당 갔을 때 제가 자랑스럽게 자랑했어요. 주말 노인 사원제 이게 시행될 거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도 노인정 회장이 통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도 제가 자랑했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또 논의하겠다, 협의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자신감 있게 하셔서 시행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시행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정책관님 잘 기억하셨다가요. 작년에는 안 계셨으니까. 근데 우리 원장님 계셨어요. 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또 몇 번째입니다, 지금. 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죠. 내년이면 103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근데 20년째입니다. 과연 우리가 노인 일자리 제대로 정말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나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냥 뭐 시간 때우는 아르바이트형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 선진국 한번 보십시오. 선진국은요 지속 가능한 일자리 그리고 민간 시장에 다시 우리 색한자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직업 재교육을 해야 되겠죠. 보면 우리가 심청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심청 상담을 하고 진로 설계를 하고 색한잡 서드잡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장수 생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근데 1000개가 넘는 실버 인재센터를 고령화 회원들을 가입시키고 장기간 직업훈련합니다. 근데 우리 국내는 그냥 시간 때우고 예산 지원하고 그걸로 일회성으로 마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직업훈련 개선을 해가지고 좀 일자리에 투입된 노인들이 좀 색한 작업으로 제대로 대중속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교육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강사당 교육생이 7,121명, 이 말이 됩니까? 전문성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명 강사가 7,000명이 넘는 노인을 교육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냥 빚 좋은 게 살고 좀 실효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초고령사회 25년, 50년 되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주말사원 노인 주말사원제 그거 진짜 인기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젊은 사람이 하고 주말에는 노인들이 정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답하세요. 예. 의원님 질문 끝나면은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노인 사원제 포함해서 고령 인구의 전문적인 직업 훈련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 전년도에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주말 사원제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주로 이제 대한노인회하고 대한노인에서 주로 이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실무자끼리 검토를 했는데, 약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그걸 하게 되면은 개인정보 뭐 이런 부분이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보 열람권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수행기관들이 주말 사원을 하게 되면은 수행기관에 또 종사자들이 출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한노인회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계속 논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24명 전문 강사 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 강사들은 그 영역의 전문가이고, 또 시니어 중에 우리 베이비 부모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 이분들을 활용해서 각 수행기관이 이러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파견을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순 1인당 나누면 그렇게 되지만은 교육할 때는 20명 또는 뭐 10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숫자는 나온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 예산이 너무너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아까 안전에 대해서도 예,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예산도 너무 적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의원님들 관심과 배려에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일단 주말 노인 사원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좀 검토를 해보고요. 교육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준원 정치관님, 예, 질의하는 건 아닌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장애인 저 전공이 GPS 위성 지도가 저 전공입니다 원래. 근데 장애인의 접근성, 이동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 보행약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까 하는 데 대해서 너무 제도 정비나 환경이 예산 확충 이런 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서 장애인의 시설 접근 보장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면적 제한으로 편의점,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방문한 시설 중 90% 이상이 장애인 시설, 요 PPT 좀 이따가 설명할 건데요, 면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종성 의원님하고 2년 전에 보행약자 내비게이션 시스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너무 놀란 게 OECD 국가 중에 차도, 인도, 턱 이런 거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건물이 몇 개인 줄 아세요? 723만 개 중에서 장애인 엘리베이터, 화장실, 경사도가 있는 건물이요,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2.6%밖에 안 됩니다. 18만 개밖에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이런 정말 우리 장애인의 이동권하고 편의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요 세미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우리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운전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주 정밀한 지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장애인 내비게이션,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이 차도를 못 다니잖아요.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인도가 폭으로 1cm쯤 지도에 나오려 그러면 1대1000이라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국정과제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예산을 안 주는 겁니다. 이게 다 깎이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참 국토위 위원님들 좀 반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아직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 건물 중에 경사도 장애인이 입장할 수 있는 경사로가 있는 건물이 10%밖에 안 됩니다. 90%가 장애인이 접근을 못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토부나 정말 내가 오늘 많은 자료가 또 다시 더 한다면 또 전부 다 질타를 하실 거고, 그래서 1분만 하시겠다고 해놓고 1분 더 달라고 하시네. 1분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래 살펴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이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가 진짜 OECD 10대 경제대국이 맞나? 창피합니다. 유엔에서도 평가가 꼴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BIR 사문하고 거리가 25cm나 되고 저상 버스 같은 거 30% 수준밖에 안 거치고, 이런 이 건물에 최근 10년 전부터 장애인협회에서 이제 준공검사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이전의 건물들이 2.6%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있었던 국립대학도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정말 우리가 장애인 이동성, 접근성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하고 정부 부처에서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국토 위성이 50cm, 위성 지도 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가 다 돼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 증진 관련해서 한 30년 정도까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제 이 말씀하신 것처럼 GPS나 AI나 디지털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이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년 주기로 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가 끝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 6차 5개년 장애인 편의 증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부터 그다음에 베리어 프리와 관련된 인증,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의 이 접근성 보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내년에 이렇게 좀 종합 계획을 만드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명입니다. 조상미 중앙사회 서비스 원장님. 네, 네.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으셨죠? 네, 1년 좀 넘었습니다. 네.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침 혁신안 아시죠? 표준 운영 지침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신안. 네네. 네. 예,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되셨죠? 네. 민간협력 강화 취지의 역할 개편이 골자인데요. 네. 관리기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잘 하시고 계시죠?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신강 부원장님도 오셨죠? 네. 우리 사회서비스원 정말 절실히 반성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저는 제 개인 의견도 있지만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전반적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출범해서 현재 15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중앙을 비롯해 기관마다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국가적 지원에 걸맞게 그동안 재기능을 잘했다고 보시지는 않겠죠. 민간 영역에 비해서 고품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고
무차별적 위탁 운영으로 보도기사 한번 보십시오. 민간시장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장기 요양기관 등 민간업계에서는 불만이 팽배하다는 사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공적 돌봄기관이라면 폭력성이 높은 남성 어르신처럼 다루기 힘든 1급 수요자 관리에 집중해야 됐는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전혀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기사입니다. 미전오촌과의 세력화에만 골몰했다는 식의 주장이 되게 되는 상황이죠. 보도자료가 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PPT 보면요. 원장님 세관에서는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공적 돌봄 기능의 확립보다는 관주도의 나태한 운영에 안주하고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보도가 이래 나오면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본격 출범된 전 정부 당시 고용부담을 가중시킨 노조 출신 인사들의 일방적 운영 행태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시각에 대해 원장님 의견은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일례로 다음 PPT 보십시오. 일례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단체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면 돌봄 서비스 분야 공공과 민간의 불합리한 처우 실태가 적나라하게 보도됐습니다. 이 팩트를 보면요. 민간기관 요양보험사는 월 평균 약 107만 원, 방문 요양의 경우 80만 원 선인데 비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두세 배가 높은 223만 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기사 아시죠? 네. 그런데도 실근로시간은 현저히 적었다니요. 아유, 참 60%에 가까운 근로자가 하루 평균 4시간도 안 되는 근로를 하면서 그만한 임금 받아갔다고 하니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민간 시급제로 책정하면 92만 원 수준의 노동을 해놓고 2배 넘는 급여를 받는 셈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측이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개탄한 까닭입니다. 서울시의 분석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2020년 서울시 종합재가센터 직원 인건비로만 약 73억 원이 투입됐지만 서비스 이용자 수는 957명에 그쳤습니다. 참 한탄이 나옵니다. 원장님, 운영 폐단지 등한 학계의 목소리 뭐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기도 괴롭습니다. 효과가 너무 적다. 돌봄 서비스 비효율성이다. 뭐 많습니다. PPT 다음 PPT 보면요. 저희가 자료 요청했는데도 본 기관에 그 범위가 아니다 하고 굉장히 자료도 부실하게 보냈던데요. 참 이게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개탄할 일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인천사회서비스원 내 성희롱 문제, 갑질 논란 경과 적절히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이 이건 정상입니까?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런 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아무리 소관이 아니지만 너무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다 온 국민이 붕괴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옥형 정책관님 계시죠? 사회서비스 정책관님? 정춘현 예, 정책관님 계시죠? 네. 원장님한테만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PPT 한번 보십시오. 보도 한번 보십시오. 저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금품 수수, 채용 논란, 예, 졸속조례, 논문 표준료까지 이런 지속가능한 복지체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조치하고 어떤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국민들 의견, 보도기사, 이 자료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방관하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업무보고 자료에 하면 민간합동사회서비스 혁신한다고 그러셨는데요. 다시 거듭나기를 요청드리고 정책관님 먼저
원장님 먼저 한 말씀 하시고 정책관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명희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우선 여야 의원들께서 어렵게 합의하셔서 사회서비스원 설립해 주신 점 잘 알고 있고 또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그 사회서비스원 이제 중앙도 이제 1년 채 되지 않았, 1년 좀 넘었고 이제 사회서비스원들이 지역에서 좀 고군분투하며 여러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래서 혁신안을 내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 뼈아프게 듣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사회서비스 원장단들과 협의체랑 1년간 굉장히 기반을 쌓고 앞으로 총체적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또 민간 지원 또 지역과 협력해서 사회서비스가 잘 흐르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도 그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법령에 정해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 사회서비스원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공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